자, 오늘 치료제 관련주 중에 한국파마의 주가가 제일 좋았죠. 이렇게 14.16%, 14% 갖고 올라갔고 한국펜시도 강하죠. 오늘 전체적으로 이 경구용 치료제라든가 일본 치료제 이 종목들만이 강한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많이 돌아섰죠. 아까 전 영상에서 제가 이 지수가 잘 지켜줘야 될 자리들을 잘 지켜줘야 했다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도 이렇게 970포인트 근처를 갔다가 이렇게 1000포인트 코스닥 지수가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형태죠, 지금. 만약에 저번 주 저점 이탈했으면 굉장히 열 뻔했는데, 물론 지금 안심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박스권 하단을 지키고 반등이 져서 천만 다행이고,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권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코스피 차트도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잘 지켜져서 그나마 굉장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이 조금 위험했죠. 위험했는데 그나마 지수 차트가 잘 지켜졌고 이 음, 코스피 차트도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이전 저점들이 다르게 제일 위험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이탈은 종목도 그렇지만 지수도 위험하죠. 오늘 시간별 투자 동향을 잠깐 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이 아까 2시 전까지만 이렇게 매수 상황이었거든요. 매수 상황이었었는데 후반에 다시 이렇게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 매도 물량을 그래도 오늘은 착하게 이렇게 기관들이 잘 받아줘서 주식이 어느 정도 반등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해줬죠.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이 양매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좀 살아남고 개인이 홀로 매도를 하는 이런 시장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천만 다행이고요. 한국파마가 추세를 잘 유지하는 와중에 14% 급등했습니다. 이 관련 이슈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챙겨보면 이래요. 한국파마가 페로코닌 코로나19 억제 소식에 얼마 전에 반등했었는데 쭉 조정받고 그나가 이날이죠. 자, 8월 18일 날 이걸로 조정받아서 상한가 근처에 붙어 있다가 쭉 떨어졌는데 이틀 전에 먹고 다시 가죠. 개미 싹 털고 다시 올라가는 전형적인 나쁜 수법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신풍제약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상반기 매출이 911억 전년비 9.1% 정도 줄긴 했는데, 이렇게 현금 부자죠. 그래서 반기 R&D 투자액이 첫 100억을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또 코로나 임상 3상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옛날에 다 있던 관련 기사를 자꾸 써먹음으로 인해서 주식이 반응하는 거죠. 자, 현금 분자, 신풍제약, 반기 R&D 투자액 첫 100억 돌파 이렇게 돼 있죠. 밑에 관련 기사들이 있는데 제가 링크를 동영상 하단 이쪽에 걸어 드릴게요. 링크를 걸어 놔야지 자 저작권이 안 걸리기 때문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 꼼꼼히 한번 보시고 한국파마가 오늘 크게 올라간 게 이 페로코닐 때문에 사실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며칠 전에 다시 써먹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8월 18일 기사도 이렇게 페로코닌 코로나19 억제 효과 소식에 20%대 상승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강약품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기자 관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강약품이 제가 코로나 관련주로 했죠. 레보리보 그래서 관련주고 자 이렇게 보시면 9월 말에서 10월째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한다고 8월 20일자 기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동영상 링크 꼭 확인하시고요. 현대바이오도 유형제약과 코로나19 경구 제조제약 계열 체결했죠. 이게 8월 10일, 8월 초 기사예요. 전부 다 이렇게 경구용 치료제, 일반 치료제 관련 주기도 합니다. 이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기사나 링크는 이 전문을 다 못 읽죠. 그러니까 항상 동영상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꼼꼼히 한번 보시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퍼시픽을 보면 이 친구 APRG라고 자회사 하나가 있죠. 자, 자회사 하나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바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기초가 낮다고 그랬죠. 굉장히 낮아요, 이 친구. 그러니까 주가가 좀 싼 편이죠. 단 한 가지 리스크가 이제 재무에 대한 문제가 조금 걱정인데 사실 재무를 보면 자, 요렇게 현금 유보율이 별로 없어요. 사실 현금 유보율이 81%밖에 안 되고 부채 비율이 24%이기 때문에 현금에 관한 부담은 조금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거에서 불구하고 주가는 차트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요새 많이 무너졌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때 크게 상승했다 쭉 무너져서 20선 밑에 있는데 결국은 예전에 대바닥권까지 다시 왔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면 예전에 대바닥권에서 매수하는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굉장히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날 엄청 크게 올라갔어요. 상한가가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가격 조정이 들어왔죠. 심하게 들어왔는데 자 어쨌건 오늘 밑꼬리 긴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쯤 매수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이 근처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분할 매수를 해가면 되는데
단 한 가지 재무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좀 하셔야 돼요. 재무에 현금이 너무 없으면 빚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장 폐지 이런 건 안 되겠지만 현금이 너무 없으면 가끔 시비 발행도 하고 유상증자라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좀 하는 게 좋고 투자자 매동에 잠깐 볼까요? 음,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오늘. 확실히 외국인들이 아끼 나가요. 그래서 주식 좀 쌀 때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자, 한국파마의 투자자 매도량 먼저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기관 투신 다 들어왔고 이 친구 상당히 좋은데 시간에 잠깐 볼까요? 시간에도 약간 반등하고 있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시간 상한가 가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자, 어쨌거나 잘 올라가고 있고 월봉에서 이 친구는 애초에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월봉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추세가 잘 유지된다고 그랬는데 잘 유지되고 있죠. 또 하나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중기 추세 확정이 되는 20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죠. 이건 뭔 얘기냐면 한국파마가 우린 추세를 유지할 거야. 이렇게가 되죠. 자, 한국파마는 제넨셀에 투자를 했어요. 자, 한국파마는 제넨셀이라는 데 투자를 했어요. 이 제넨셀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죠. 코로나 치료제를 뭘로 만드냐면 제주도에 있는 단팔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단팔수를 계약했죠. 50만 평?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한 그 영상들은 제가 맨날 이 경고용 치료제를 자주 찍기 때문에 예전 영상들에 다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 번 더 챙겨 보시고요. 어쨌건 한국파마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 연결 다 돼 있고 얼마 전에 대량 과라에 힘입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 고점들 이런 데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고 이때 고점 가격이 78,000원대 이 가격간 가지가 쉬운데 78,000원대면 오늘 상한가보다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기준으로 마진율 30%까지는 보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설명드려 봅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예전에 한번 급락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유의미하지 못했다고 해서 떨어진 건데 사실 괜찮아요. 자, 앞으로 잘 가고 있죠. 물론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연봉에서도 뭐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월봉에서도 뭐 벌써 4,000%, 40배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죠. 그러고 벌써 한 번, 두 번 여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조정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탈하지 않아야 될 5개월선 이탈했다 그랬죠.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20개월선 돌파 안착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안전한 거는 20개월선을 돌파 안착해 줘야 돼요. 이게 7만 원대입니다. 7만 원대 돌파 안착해 주는 게 중요하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바닥바닥 그리고 있죠. 일단 이전 바닥들인 6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이에요. 일봉에서 보시면 자, 요렇게 바닥바닥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월봉에서 원체 크게 올라간 주식이라 사실 개인적으로 투자에 관한 메리트는 크게 없는데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 바닥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3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차 임상실험 결과 좀 잘 나와서 주주분들이 크게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익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바이오도 월봉에서 엄청 많이 올라왔죠. 이 친구들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인데 벌써 이때 저점, 작년 3월달, 막 5월달, 10월달에 저점이 보통 11,000원대 막 이랬거든요. 이런 주가가 거의 7만 원 근처, 6배에서 7배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 들어오는데 조정이 들어올 때 반드시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아야 그냥 쭉 타고 올라가요. 근데 이탈하면 조정 들어왔죠. 자, 기본적으로 저번 달에 저점인 32,5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은 이탈하지 않고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추세 전환 해놨어요. 5주선 돌파해놨다는 얘기죠. 자, 저번 주 5선 돌파해놓고 5주선의 가격이 31,700원대인데 아직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 턴이 된 거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0선 타고 올라가죠. 만약에 밀렸다가 내일이나 모레 같은 경우 20선만 둥그스럽게 잘 타고 올라가면 추세의 턴이 돼서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1선을 이탈한다거나 이전 저점 이탈하면 월봉에서 벌써 예전에 많이 올라왔다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손절이나 이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 물론 구독자님들의 계좌를 제가 함부로 손절하라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낮게 사면 되지만 중요한 자리를 깨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좀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대단한 한국변시죠. 예전에 1,100원 하던 주식이 뭐 2만 3, 4천원 24배, 25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사실 가지신 분들의 영역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친구를 정말 사고 싶으면 주봉에서 5선 이탈 안 하면 돼요. 한 번도 이탈 안 하고 있죠. 이때 7월 9일날 돌파해놔서 이탈 안 하고 있고 이탈 안 하고 있고 이번 주도 이탈 안 하죠.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는 주봉에서 5주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주식이 이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깨지 않겠다는 얘기죠. 즉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죠.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예전 변곡점을 다 뚫어놨는데 이 자리가 좋죠. 여기를 잘 뚫어놨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잘 돌파해 주면 상황은 좋은 거고,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영상 찍었을 때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떨어지지 않았고 이때 삼각점 생긴 요 부분 변곡점이 되는데 15,100원대가 돼요. 따라서 15,1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부강약품이 좀 레보비르? 이름도 어려워요. 제가 뭐 약사가 아니라. 자, 레보비르. 이 결과가 나온다. 아까 기사 잠깐 읽어드렸죠. 이게.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9월, 10월 달에 좀 가능할 것 같죠? 자, 기대감이 있는 친구인데 일단 월봉에서 60개월선 찍었습니다. 위험했죠? 이 친구도 추세 완벽한 턴은 결국 5개월선과 20개월선의 회복이에요. 이걸 회복해줘야 돌아나가죠. 애초에 여기서 잘 지켜서 간 가격인데 다시 깼다는 얘기가 위험한 거고, 지금 5개월선 회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세 턴은 되지 않았지만 주봉이 중요해요. 자, 중기 추세를 유지하는 주봉에서 아직 5주선 회복을 못 해줬죠. 물론 이번 달이 말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5주선, 20주선, 10주선 완벽히 돌파해줬다? 안착했다? 그럼 돌아나가면 추세의 턴이 이루어지고, 그럼 정말 9월달, 10월달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모든 임상실험을 하는 제약회사들, 그러니까 모든 임상실험을 하는 제약회사들은 꼭 이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도 임상실험 결과에 따라서 그냥 급락을 맞아요. 바이오우즈는 말 그대로 꿈을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뭐 너무 큰 금액을 갖다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은데, 이 주식이 먼저 추세를 턴하고 돌아 나간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고 결과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추세가 턴이 되지 않고 밀린다는 얘기는 아직 결과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돌려놓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세력들이 돌려놓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매도했고 기관은 살짝 들어왔습니다. 부강약품도 자연기금도 살짝 들어왔고, 일단 저가 매력으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주식 그런 거보다 저점의 매력으로 들어온 것 같으니까 어쨌거나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그 수익률을 다 토해낸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임상 실험은 더 밀리긴 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앞으로 5일선만이 들어가지 않으면 추세는 잘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좋은 실적을 냈죠. 대웅제약이 좋은 실적도 내고 이렇게 예전에 코로나 치료제 50세 이상 경증 환자에서 호흡기 증상이 개선되는 그런 저도 기대감도 있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아직 깨지 않겠어요. 자, 제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라는 건 월봉 5개월선이에요. 한번 대량 거래가 터져서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이후로다가 조정이 들어왔고, 조정 들어왔다 돌아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20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5개월선 돌파 안 깨고 있죠.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15만 9천 원이에요. 이 친구는 15만 9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20주선인 노란선을 잘 지켜나오고 있죠. 오늘도 잘 지켰고, 이번 주에도 저 가격만 잘 지켜주면 돼요. 자, 저점은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크게 좀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박스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주식은 박스권 만들어 놓고 할 때가 주식을 대응하기가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매수해서 만약에 밀리면 여기까지 매수해서, 자, 요거 깨면 바로 손절. 그러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꾸준히 들어가고, 예전에 변곡점 다 돌파하면 당연히 홀딩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주봉에서 일단 5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월봉에서 보면 5개월선을 지켜주는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추세가 우하향, 예를 들면 요런 우하향이죠. 이렇게 여기선 분할 매수가 아니라 물타기가 되고 빠른 손절을 못 치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져요. 20만 원 하던 주식이 그냥 저점인 6만 원대 이렇게 이어지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추세가 우상향일 때 반드시 매수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게 분할 매수고, 우하향일 땐 절대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역대 바닥 가격을 찍고 있는데 이 친구 코로나 때도 저점이 4,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6,000원대.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돌려놔야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쓰는데 아직 못 돌려놓고 있죠. 그 전에 앞서서 주봉에서 5선 돌파 안착해줄 롯데가 좋았는데 다시 깼죠. 그러니까 다시 위험해졌고, 5선 완벽히 돌파 안착해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일단 대응할 때는 저번 주에 저점인 6,73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좋고, 이렇게 전저점이죠. 근데 일단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을 사는 게 좋은데 아직은 우하향이라, 물론 지금 매수하면 좀 싸게 매수하는 맛은 있어요. 원체 역대 최저가니까. 근데 지금 매수해서 이 친구가 이 추세 턴에서 돌아나가고 뭐 이렇게 하려면 시간은 조금 걸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일단 뭐 기술적 반등에 관한 마진폭 정도, 이런 거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이전 저점을 깨면 반드시 손절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대응하는 게 맞아요.
자, 동아약품을 보면 제가 이렇게 자사주 71,500주를 처분하게 됐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이 친구도 이 신풍제약이나 대웅제약 이런 친구들처럼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러다가 5개선 똑같이 추세가 다 이탈됐죠. 이때 저런 치료제 관련들이 다 이탈했었는데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선 저번 주에 깼어요. 이게 깼다는 얘기는 우리가 추세 후 상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번 달에 다시 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20개월선과 5개월선을 완벽하게 턴을 해주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바닥바닥 잘 그리고 있죠. 우리 바닥이야. 잘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없고. 자, 일봉에서 이때 이 상한가 근처는 아닌데 10% 급등한 날이 있어요. 이때 저점이 얼마냐면 14,000원대인데 동아약품 완벽하게 박스권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14,000원대를 기준으로 16,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14,000원 근처 매수. 깨면 반드시 손절. 어디까지 물릴지 모르죠. 그러나 깨지 않고 들고 가면 16,000원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주식 먹을 수 있죠. 요걸 기준으로 동아약품은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인바이오젠을 보면 인바이오젠이 조금 좋은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자, 하이인바이오와 같은 대형 협력사. 이 하이인바이오가 대형 협력사 계약 진행을 했는데 인바이오젠 관계사죠. 그렇기 때문에 인바이오젠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 이때부터 반응했죠. 7월 6일. 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반응하고 쭉 올라가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근데 이제 월봉에서 보면 위치가 높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정고점이나 매물대를 두 번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5개월선이 20개월선을 뚫는 중요한 골든 크로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매수. 깨면 바로 손절했다가 밑에서 사시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앞전에 7월 달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고 이거를 능가하는 대량 거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할 확률이 있죠. 이런 긴 꼬리 연봉들 무서워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저런 게 나오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낮은 데서 저런 게 나온다면 충분히 누군가 밑에서 매집하는구나 라는 판단이 들고 뚝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면 좋은 수익을 순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